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하느니 빅셉을 밟았죠. 10년 만에 3% 기준금리를 가졌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금리가 허리쯤에 와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표로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 과거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역전된 적이 3번 이상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3번 정도 이상이 있는데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딱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한은에서도 이제 경고를 했었고 집값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조심해라. 집 사지 마라. 지금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요 의견에 대해서 다루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3% 기준금리, 집값 하락 가속, 부동산 빙하기 온다. 거래 절벽 심화, 매매, 전세, 동반 침체 전망, 청약 시장도 악재, 꼬마 빌링도 매물 늘 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고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사려는 분이 없고요.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월세를 선호하세요. 지금 모든 분들은 월세로 와 있고요. 월세를 선호하는 걸 넘어서 계약하는 걸 미루려고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혼란의 시기가 오고 뭔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면은 사람들은 결정을 미뤄요. 사실은 그게 본능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영상을 켰겠죠. 밑에 내려보시면은 쭉 나와 있어요. 빙하기다. 부동산은 이제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계속 하락했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제 영상을 통해서 금리 때문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아마 금리 때문에 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거꾸로 오해를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부동산은 내려간다는 분을 맞췄구나, 옳았구나, 역시 저 이론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저처럼 금리와 부동산 가격표가 역사적으로 연동된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금리만 보고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죄송하게도 제 의견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과거 그래프를 다 뒤져봐도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적도 있고 금리가 지금보다 높았던 적도 있고 금리가 올라간 때 내려간 때 비슷하게 유지됐던 때가 있는데 그 그래프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일치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장이 있을 뿐 거기에 맞는 함수가 없어요. 이러한 조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렇게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끼워 맞추게 하고 언론에서 이걸 분위기를 잡은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다시 높아진다고 해도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로 금리면 무조건 부동산이 쭉쭉 올라가야 하나요, 여러분? 일본을 보세요, 여러분. 일본. 미국도 저금리 유지했었는데 일본 어때요?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갔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기는커녕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일본의 케이스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본의 과거 그래프를 봤을 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니까 지금 시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결론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가 올라가니까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동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도 인간이라 빅스텝 한국의 금리가 2.5에서 3%가 됐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겠다. 지금 가뜩이나 안 좋으니까 더 하락하겠다. 이게 논리적인 거 맞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세로 들어가도 이자가 늘고 매매로 들어가도 이자가 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거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번 말씀대로 제가 어설프게 월세 사는 분들 제 주제 넘게 걱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금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급이 일정 이상까지 깨지지 않으면, 제 말은 공급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요번에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월세는 또 올라가요.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모든 기사를 찾아보세요. 모든 기사를 찾아봐도 과거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맞으려면. 그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시장이 안 좋게 만들어졌잖아요. 복합적으로 모든 요소가 작용해서 거래가 안 되고 굉장히 정체가 돼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더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설득력이 있는 건 맞지만, 거꾸로 그러면 상승할 때 금리를 올렸을 때 왜 효과가 없었나요? 만약에 금리가 부동산 가격의 절대 어떤 그 기준점이라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금리로 잡을 수 있고,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도 금리로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선진국들을 봐도, 한국 역사를 봐도 그게 딱 일어났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겁먹기보다는, 이게 부동산이 지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에 겁먹기보다는 과연 내가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절대 기준을 만드는 게 현명한가라고 반문을 한번은 해보셔야 되고, 월세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걱정을 해보셔야 되고,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물론 금리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세가 더 현명한지 매매가 더 현명한지 결정이 필요한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꼬마 빌딩도 매물이 늘어날 듯 했는데 지금 강남에서는 아직 그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산 시장이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규제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5년, 6년 동안의 예외 사항이나 어떤 디커플링이나 어떤 부분적 커플링이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뭔가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기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월세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기사들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세에 대해서 좀 논한 기사가 많진 않은데, 저는 이대로 가면 월세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월세가 올라가서 전세보다 메리트가 없으면은 전세로 올 것이고, 전세의 수요가 들어가면은 매매로 갈 것이다. 맞는 이론이에요. 저는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오면서 특히 이 월세 시장의 포화 상태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월세 시장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가야 좀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또 빌라 시장 가면은 매매가 전세가가 들러붙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전세가 안 돼서 월세로 돌아가는 시장은 요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세 시장의 포화를 느껴서 전세 시장으로 옮겨가는 타이밍이 언제가 나올지는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없거든요. 데이터가 금리가 얼마일 때 월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금리를 따졌을 때 전세로 간다. 그리고 전세가 포화가 되면 매매로 간다. 전세가가 포화가 되면 매매가로 간다는 건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어요. 2012, 13, 14. 11은 약간 전조니까 그래프에는 안 느껴지실 거고요. 2013년도 외곽에서부터 2013, 14, 15, 16 넘어가면서 경기권에서부터 서울로 넘어오는 전세에서의 매매의 전환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거꾸로 매매에서 전세로 간 건데 이번엔 3박자잖아요. 월세, 전세, 매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집값 매매만 보지 마시고, 매매는 어차피 안 좋아요, 여러분. 뭐 거래가 돼야지 뭐가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안 좋고 급한 분들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매매가 아니라 금리가 올랐는데 과연 지금 내 포지션에서 전세와 월세를 만약에 선택할 거라면 어느 게 나을까? 요 정도는 비교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새는 전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월세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서 1년 전에 비해서 전세와 월세를 놓고 봤을 때 월세가 더 인기가 늘어났다, 월세가 훨씬 더 빨리 나간다고 대답 안 하는 분은 0분이세요. 100이면 100 다 그러세요. 사실 지금 지방도 월세를 점점 더 선호하거든요. 아무래도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공포심도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매가는 오케이. 매매가는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갔으니까 더 안 좋아질 여지가 많죠. 왜냐면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데 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모습을 봤을 때 금리 더 올렸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건 납득이 되는데, 전세와 월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전세도 수요가 줄겠죠. 전세 수요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더 줄면 여러분, 월세로 더 갈 거잖아요. 그 월세가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억지로 드릴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세 공급이 있고 전세 수요가 있고 월세 공급이 있고 월세 수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세 공급 있죠, 여러분. 전세 공급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게 매매가 안 되니까 매도할 물량이 전세로 온다고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수요는 더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로 옮겨갈 텐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월세 매물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 눈치를 보다가 월세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월세 수요는 올라가고 월세 호가는 올라갈 건데 이때 월세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은 월세 가격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온다는 보장은 아직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시장은 처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시장까지 봐야 되는 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를 앞으로 지켜봤을 때 금리 인상이 월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보시자는 겁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